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사의 기초적인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과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용사는 보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명사를 니은, 리을 식으로 수식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부사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분사의 부사 용법 같은 경우는 그 형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용사하고 부사 역할을 우리가 따지기 이전에 먼저 분사는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을 예로 먼저 들겠습니다. 자, 스마일링 베이비 그러면은 얘가 잠자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일링이 베이비를 수식한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동사에 ing를 붙여서 분사가 되면은 굉장히 단순하겠는데요. 우리가 분사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똑같은 우리말로는 니은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ed형 혹은 과거분사 혹은 pp형이라고 부르죠. past participle의 줄임말인데요. 이러한 과거분사 형태도 똑같이 니은이라고 해석되고 ing 형태도 똑같이 니은이라고 해석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약간의 혼란을 자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니은인데, 즉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부사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경우에 ing를 쓰고 어떤 경우에 ed형을 쓰는지, 즉 과거분사형을 쓰는지를 우리가 일단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영어를 많이 읽다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체득됩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분사도 역시 부정사, 분사, 동명사의 모든 공통점인 동사가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분사는 독특하게도 수식 받는 명사인 베이비가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얘는 이제 형용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장으로 만약에 구성을 해본다면 베이비가 웃다, 베이비 스마일스 라는 문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베이비하고 스마일의 관계가 이렇게 능동일 경우, 수동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가 되겠죠. 능동일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다 ing를 붙이고요. 만약에 자동차가 훔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상식적으로 훔쳐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동차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를 우리가 수동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본적인 관계가 수동의 관계다 라고 그럴 경우는 여기다 과거분사를 씁니다. 물론 만화영화에서 자동차가 사람처럼 막 남을 훔치고 다닌다 그럴 경우에는 스틸링 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과거분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ing가 됐던 과거분사가 됐던 그냥 우리말로는 니은이라고 해석을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이어야지 됩니다. 그걸 우리가 타동사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자동사라고 해서 목적어를 취하면 절대 안 되는 동사들이 영어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있습니다. fall 같은 경우, 쓰러지다, 떨어지다, 이런 식의 뜻인데요. 쓰러지다. 그러면 을이라고 우리말을 붙였을 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흔히 자동사라고 합니다. 별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영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십니다. 근데 이런 자동사는 원래 수동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분사에서도 과거분사를 못 붙일 것 같지만 이 자동사도 과거분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 그냥 우리말은 다 니은입니다. 그래서 속편하게 그냥 공부하실 분은 니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미를 좀 파악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완료, 즉 fallen tree 같은 경우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그러한 나무를 의미하고요. 여기다 ing를 붙이면 falling tree라고 그러면은 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막 우지지직 막 쓰러지고 있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사 같은 경우는 ed형이, 즉 과거분사형이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구나.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쉽고 자연스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니은이라고 해석한다. 능동은 ing, 수동은 ed형을 쓴다 라는 점이 공부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명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제가 그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일부분에서 감정 표현의 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문법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뭐 지금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얘의 이름은 원래 분사를 파티서플이라고 그러는데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 형태의 분사를 우리는 분사 혹은 영어로 하면 파티서플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파티서플 어젝티브라고 합니다. 얘는 분사 형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뭐 헌팅이라든가 스마일링 이런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스마일을 찾아서 여러분이 inged를 결정해서 붙이셔야 되겠지만은 이 감정 표현의 분사는 이 inged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사전에 보통 나옵니다. 동사보다 분사가 많이 쓰이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되니까 이런 건 좀 외우셔야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기초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니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내용 그렇습니다. 인터레스팅 북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요. 이 책이 남에게 감정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이 책이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는 무조건 ing를 붙이고 interested man 그러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럴 경우는 이 사람이 이런 느낌을 가질 경우는 ed 형태를 씁니다. 좀 특이한 형태죠. 능동수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좀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 표현의 분사는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개수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표현의 분사는 거의 사실은 단어처럼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들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보시고 자꾸 몇 번 익혀 놓으시면은 쉽게 접근이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려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형용사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죠. 분사의 형용사용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용사란 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지를 먼저 좀 아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 happy라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근데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특징이 좀 있죠. 만약에 한 단어라면 주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명사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happy가 다른 단어들과 결합돼서 두 단어 이상으로 묶여 있다면은 보통 명사의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복한 남자, 이거는 어릴 때부터 행복한 남자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관계대명사하고 who, is 같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얘가 좀 중요합니다. 형용사에서는. 그리고 보호도 있죠. 주어 동사 다음에 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 나는 행복하다. 우리말로 뭐뭐다 라고 해석되는 이 형식 문장이 주격 보호로 쓰이는 거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가 있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오형식 구조이니까 그가 행복하게 내가 만들었다의 해석이 만약에 나올 경우는 이 자리는 물론 명사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형용사의 자리다 라고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한 단어 명사 앞, 두 단어 이상 명사 뒤, 주어 동사 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 이 네 가지 위치에서 나온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분사도 똑같습니다. 웃는 남자 한 단어니까 이쪽 명사 앞쪽에서 나오고요. 어릴 때부터 웃고 있던 남자, 좀 이상한 남자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두 단어 이상이니까 명사의 뒤에 나옵니다. 얘가 분사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나오면은 얘도 주격 보호로 쓰이는 분사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갑자기 ing나 ed가 나오면 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분사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주격 보호로 쓰는 게 be 플러스 ing가 진행의 의미도 그러니까 동사의 진행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우리한테 별로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표현의 분사도 역시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부사의 형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쉽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다 올려놓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분사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실 때 ing가 나오고요. 혹은
ed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컴마, 주어, 동사의 형태로 나온 게 다 분사의 부사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분사 구문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뭐 용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하나뿐이 못 나옵니다. 그리고 이 ing가 뭐 주어 동사의 뒤에 가도 상관이 없는데요. 주어 동사 컴마 ing 나왔다. 주어 동사 컴마 ed형 나왔다. 대부분 얘는 분사입니다. 얘를 동사로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ing하고 ed는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여기 문장의 주어를 이 앞에다 한번 대입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거면, 즉 능동의 관계면 ing를 붙이시고요. 얘도 대입을 해봤는데 내가 때리는 게 아니라 누굴 때리는지 안 나와 있죠. 내가 맞는 거라면은 여기서 수동태 형태의 분사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분사의 형용사용법과 inged는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사의 부사형법은 부사절과 동일한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학교에서는요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설명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when I saw her.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은 또 하나의 주어 동사가 나올 때 그 앞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나와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when I saw her, 내가 그녀를 봤을 때와 같은 걸 부사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얘를 같은 부사니까요. 분사 구문으로 분사의 부사형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접속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은 뭐 있어주는 편이 낫습니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간단한 경우는 생략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주어가 같으면은 반드시 주어를 생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얘를. 그 다음에는 동사가 이제 시제가 같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원형에다가 부정사하고 동명사도 똑같습니다. 원형에다 ing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인데 얘하고 주어가 똑같으니까 얘는 없앱니다. 그리고 was를 when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요. was를 비동사로 원형으로 고친 다음에 여기다 ing를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분사 구문이란 건 ing, 주어 동사가 돼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being은 비동사는 분사 구문에서 생략을 해버립니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략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동의 분사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다 주어 동사 ing인데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 나오는 건 앞에 비동사가 하나 생략돼 있구나 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우도 보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because 같으니까 뭐 있든 없든 상관없고요. he하고 he가 같으니까 얘는 뭐 생략해야 됩니다. 생략되어 있죠. was가 같으니까 비동사 being이라고 됐는데요. 비동사 다음에 꼭 ed형만 나오는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I am a boy 명사 나올 수 있고 I'm happy 나는 행복하다 형용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겠죠. 부사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분사구로 만들었을 때 being은 가차없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뭐 생략해야 된다는 건 법칙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갑자기 비동사 있던 happy since childhood 하고 컴마하고 주어 동사가 나올 경우에 당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경우에는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문장에서 이런 것까지 이해하기는 조금 첫 단계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분사의 경우도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똑같이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그냥 ing를 쓰면 되는데 만약에 동사가 한 단계 앞에가 절이 전 시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녀를 본 이후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라는 것이죠. 이럴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사 C를 have 플러스 과거분사로 만들고 앞에 have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동명사의 완료 동명사와 동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ing seen her, I fell in love with her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having pp는 분사 구문에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즉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외국 사람들이 여기서 having pp를 굳이 쓰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이 동작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앞에 생략된 접속사는 거의 대부분 after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뭐한 후에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옵션 사항이니까 문법 문제 같은 거 혹시 푸실 일이 있으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분사의 부사용법은요, 사실은 그걸 제가 부사는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사용법은 해석할 때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 앞뒤 문맥 관계로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는 봤다, 알고는 있다, 이거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이 표를 보고 그냥 하셔도 되겠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뭐 하면서, 뭐뭐이지만, 뭐뭐 때문에, 뭐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만일 뭐뭐 하다면 조건, if의 뜻이 되겠죠. 또 시간일 때는 뭐뭐 한 때, 전, 후 이런 뜻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 보시면 되고요. 분사의 부사용법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냥 해석이 거의 필요 없는 경우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and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My train starts at 6. 내 기차는 6시에 출발한다. 그리고 얘가 and도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my train은 같으니까 여기 생략된 거고요. 앞에서 있으니까. arrives 그래서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도착한다 서울역에 10시에. 자, 이런 식의 문장인데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아까 접속사를 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and는 반드시 써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and를 없애고 arriving 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arriving 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오고 ing가 이래서 형성되는 겁니다. 주어 동사 나오고 and arriving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nd가 만약에 앞에 있는 ing하고 뒤에 있는 ing를 연결시키는 역할은 괜찮습니다만, 동사와 분사를 연결시킬 수는 없으니까 and arriving은 안 되고, 그냥 여러분이 볼 때 and arrives, arriving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주어 동사 ing의 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다. 적당히 해석해라. 하지만 이 형태만은 절대로 잊지 마라. 왜? 영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형태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 ing의 주어는 항상 문장의 주어가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해를 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형태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분사의 형용사용법이 있고요. 분사의 부사용법이 있습니다. 형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명사 한 단어일 경우죠. 명사 뒤 두 단어 이상일 경우죠. 주어 동사 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입니다. 스마일링 베이비 잠잔 아이 좋죠. 감정 표현의 분사 똑같으니까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Those people 사람들, taking photos over there 저기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스웨덴에서 왔다.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사실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교육 과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꾸 ing를 동사로 생각합니다. 얘가 동사고 얘는 분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사를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사하고 분사를 구분할 줄 알아라. 세상에 형용사하고 명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는 사람하고 멧돼지를 구분 못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좀 과격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나오면 얘 형용사입니다. 이 형식 문장, 그죠? 가족 전체는 길에서 손 들며 서 있었다. 뭐 진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형용사입니다. 이 형식 문장이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가 뭐뭐 한다. 그러면 이건 O 형식이니까 얘는 무조건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게, 주어가 동사한다가 O 형식 구조고, 목적어가 뭐뭐 하기 위해서 이 뭐뭐 하기의 자리는 형용사의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분사의 형용사용법인 겁니다.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ing. 자, 그 뉴스를 기대했지만 혹은 예상했지만 나는 그 뉴스에 의해서 엄청나게 쇼크를 먹었다. 이 표현이 되겠죠. ing, 주어 동사, 얘 분사의 부사용법이구나. 일단 얘가 분사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접속사가 있는 경우 자 일단 개봉되면의 뜻입니다. 일단 개봉되면 분사죠. 빙생했던 거 ed 형태 쓰고 있습니다. 내용물은 뭐 3일 안에 소비되어져야 된다. 뭐 ingd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볼 기회가 없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게 분사 구문, 분사의 부사용법이고 요런 게 형용사구나 라는 거 이제부터 탁탁 보시면 아셔야 됩니다. 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대 특별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셔야 되는데요. 그냥 영어에서 두 문장을 합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with가 나오고요. 전치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옵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중에서 with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형용사가 하나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유나 추가 상황을 나타낸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뭐 한 90%는 추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도 되겠고요. 아, 여기 써놨군요. 형용사라는 거는 형용사도 당연히 되겠고요. 분사도 형용사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분사도 됩니다. 그리고 전면구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씩 들어보면요. 그녀는 외롭다. With her husband being so much away. 문장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부정사, 분사, 동명사를 설명할 때는 속에 있는 동사의 구조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죠? 거기다 ing를 갖다 붙인 겁니다. 이걸 갖다가 was 쓰면 안 됩니다. 전치사 다음에 주어 동사 쓰면 안 되고요. 또 어디 있습니까? 그는 죽은 채로 누워 있었다. with 명사, 형용사 쓴 거죠. 그리고 눈은 떠 있었다. 이 표현이죠. 그죠? 그는 서 있었다. with 명사, 전면구. 자, 근데 그 사람의 모자를 손에 쥐고 있었군요. 그것은 커다란 방이었다. with bookshelves. 자, 책장이 벽의 대부분을 덮고 있었다. 그러면 책장은 덮고 있었다. 벽의 대부분을 ing 쓴 겁니다. 얘 분사입니다. 그죠? 여기다 be 플러스 ing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대의 특별용법이다. 뭐 해석할 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어가 잘 늡니다. 그 다음은 연습 삼아 그냥 몇 개 적어 봤습니다. 아, 이런 게 분사의 부사용법이구나 라는 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having pp 쓰고 있는 경우고요. 내 돈을 다 잊어버려서 나는 내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 뭐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뭐만다 할지라도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어 동사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있었다. not knowing. 자, 주어 동사 콤마 ing입니다. 이거 다 ing입니다. ing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뭐 because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적당히 문맥에 맞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는 문 옆에 서 있었다. 나를 쳐다보며 주어 동사 콤마 ing잖아요. 그녀는 방에 들어갔다. 주어 동사 콤마 switching ing잖아요. 그리고 and 불을 켰다. 앞에가 이것도 ed, 주어 동사네요. 그러면 여기 앞에 being이 생략된 거죠. 그러면 주어가 뭡니까? 빌딩입니다. 여기서 빌딩이 주어입니다. 얘를 그대로 대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딩이 간주된다. 뭐로? 예술작품으로 간주되고 있지만이 좋을 것 같네요. 내용으로 봤을 때 그 빌딩은 약간 실망스럽다. 자, 남에게 실망을 주는 거니까 disappointing, 주격 보호로 쓰인 감정 표현의 분사가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그들은 세트는 시작하다의 뜻입니다.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과거분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죠? being이 생략된 겁니다. 여기서 being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his란 게 나온 이유는 자, 주어가 얘랑 같으면 생략하라고 그랬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써줘야 됩니다. 여기 접속사만 생략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끝마쳐진 후 그들은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버스가 having gone입니다. 얘가 주어 동사네요. 여기 ing 나오고 있죠. 네, 이번에는 위하고 주어가 틀리니까 써줬고요. 여기 과거인데 여기는 그 이전인가 봅니다. 그래서 having pp를 쓰고 있고요. 그렇다면 접속사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after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마지막 버스가 떠나간 후 우리는 집으로 가야만 했다.
아니면 뭐 떠났기 때문에도 괜찮겠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having pp 쓰면 after라고 해서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냥 나에게 달려왔다. 이번에도 주어 she하고 her하고 같지 않네요. 그리고 ing 썼죠. 얘가 분사 구문입니다. 여기서 flied 이러면 안 됩니다. 그녀는 나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람 속에 날리고 있었다. 자, 주어, 동사, 컴마, 동사 나오면 안 됩니다. ing, ed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영어의 기본 문형입니다. 이거는 암기하십시오. 무조건 암기하면 복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